안녕하세요. 유튜브 세탁예술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세제도 팔고 세탁하는 방법도 팔고 있는 성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오는데요. 수건을 깨끗이 빨았는데도 신내가 계속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수건 악취를 확실하게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미생물 냄새잖아요. 그래서 먹이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 먹이가 남아있다는 거는 세탁이 잘 안 됐다라고 봐야 돼요. 제일 큰 원인은 세탁물이 세탁이 잘 안 된 것이고, 부수적인 원인으로 세탁기가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죠. 기본기부터 제가 알려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상담을 많이 해보다 보면은 통돌이 세탁기 사용자들이 이제 주로 옷에서 말랐을 때는 냄새가 안 나는데 다시 젖으면 또 냄새가 올라온다. 이거는 이제 습기에 의해서 온도, 습도, 양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양분이 남아 있다가 거기에 그 양분을 좋아하는 세균이 붙어서 여러 가지 배설물을 낳겠죠. 황화수소라든가 유기화합물이라든가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는 왜 그런 세탁기가 오염이 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통돌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절약하시느라고 온수 연결을 안 해놓으신 분, 그다음에 이 통돌이 세탁기는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열탕이라고 그러나요? 물을 데워주는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온수를 연결해야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냉수를 사용하면은 뭐가 부작용이 되냐면, 이 사람 몸에서 기름도 나오고 각질도 나오는데 이거 다 기름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경화성 얼룩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화되는 거예요. 세제가,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서 기껏 깨놓으면 다시 찬물을 만나가지고 다시 굳는 거예요. 어디에 굳냐면 세탁기 벽, 그다음에 옷, 이렇게 여고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절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찬물 세탁이 안전하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제가 요구하는 온도는 높은 온도가 아니고 사람 체온 정도 40도 그 언저리고, 좀 더 이제 증상이 심한 옷이라면 60도 정도 올리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 온도가 돼야지 설거지도 잘 돼요. 고기 드시고 삼겹살 그 기름 묻은 그릇 한번 쓰셔보셨나요? 그거 씻어보시면은 그 주방세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찬물을 쓰면은 미끈미끈한 게 가시질 않아요. 반면으로 세제를 안 쓰고, 주방세제를 안 쓰고 뜨거운 물로만 씻어도 세제를 쓰고 찬물로 한 거보다는 오히려 낫죠. 이런 걸로 볼 때 찬물 사용이 좋지 않다 라고 권유드립니다. 섬유에서는 이제 기름이 쌓였잖아요. 요거를 물로 보내려면은 첫 번째로는 pH가 적어도 한 12 이상의 알칼리 세제, 다량의 계면활성제, 그다음에 온도가 약 60도 가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알칼리하고 기름하고 만나가지고 비누화가 돼서 물로 쉽게 씻기는 성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담가뒀다가 60도 불에 알칼리 세제를 좀 고농도로 풀어서 담가놨다가 빠시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냄새가 안 가신다면 이제 알칼리나 온수에서 제거가 안 되는 게 있죠. 곰팡이. 자, 곰팡이 살균제나 혹은 락스 있잖아요. 이 락스가 또 해결책인 양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핵심은 온도와 이 세제 농도, 그다음에 pH 지수 요거고, 그래도 냄새가 남았을 때 곰팡이 냄새라고 본다라고 하고, 곰팡이만 따졌을 때 찬물에다가 찬물 20리터에 락스 뚜껑으로 한두 뚜껑 정도만 온도를 올리면 탈색됩니다. 탈색되니까 찬물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도 미만의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옷을 오래 입다 보면 목이나 겨드랑이 소매 부분에 누런때가 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이런 누런 옷의 기름때는 어떻게 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세탁기 청소하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 그것도 이제 기름이에요. 기름이 쌓이고 처음부터 노래 보이진 않죠. 얘가 산소하고 만나서 반응해야 산화색으로 이제 노랗게 보이는 거죠. 그때서야. 그러면은 산화색이니까 우리가 산화표백제를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전체가 다 썩었다고 보긴 어렵고 표면 산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빼내면 거기에 같이 붙어있던 노란색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남는다면 마지막에 이 기름이라는 물체를 없앤 후에 이제 산화표백제로서 없애주는 게 맞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정리해보면 60도 알칼리 세제 고농도에 담갔다가 그래도 안 빠진 게 있다면 그때 가서 과탄산에 침전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알칼리 세제를 고농도로 맞추려면 그때는 물을 적게 해서 세제 농도를 높이고, 과탄산을
침전할 때는 약 10리터 이상의 과탄산 200ml 정도 풀어서 잘 녹인 다음에 담그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지워집니다. 제 사장님께서는 직접 세제도 개발하고 계신데요. 네. 요즘은 액체 세제, 가루 세제, 캡슐 세제처럼 종류가 정말 많은데 어떤 걸 써야 세탁도 잘 되고 세탁기 관리에도 좋을까요? 어떤 세제가 좋냐, 어떤 세제가 나쁘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세제를 어느 곳에 이용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루, 액체, 캡슐 이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가루 세제는 기본적으로 약알칼리예요. 그래서 수용액으로 만들면 대략 적정한 농도에서 10.5 정도, 세탁액에서 10.5 pH를 띠고 일반적인 그 살에 닿는 레이라든가 티셔츠라든가 이런 걸 평소에 세탁하기가 좋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았으니까 기름이 많겠죠. 이 수건 같은 걸로 얼굴 닦아보셨나? 또 코 같은 데 닦아보면 이렇게 노랗게 기름 묻어나죠. 요런 걸 분산시켜주는 게 알칼리 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가루 세제를 사용할 때는 겉 포장지에 뭐 찬물 세탁 전용 뭐 이렇게 써 있어도 사실상 온도가 체온 정도는 돼야 좋다라고 보고 40도는 높은 온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체온 정도 그걸 갖다가 미온수라고 해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체온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 정도의 온도가 40도입니다. 자, 그 정도는 유지해 주셔야 되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가루 세제 이제 보조제로서 계면활성제 외에 이제 보조제로서 첨가된 것들이 있어요. 제오라이트라든가 뭐 황산나트륨, 황산염 뭐 요런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수온이 낮으면은 녹지 않고 옷에 다시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세탁물의 양이 많을수록 다시 달라붙을 수 있다. 하얀 가루가. 그래서 세탁물의 양도 적정하게. 옛날 엄마들 절약 잘하시니까 이렇게 빨래를 한꺼번에 막 엄청나게 모아가서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그 세제 가루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서 나오는 각질이나 그런 것들이 다시 붙죠, 옷에. 잘 분산이 안 되죠. 이 물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옷이 다 막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양말 같은 거 이제 까만 양말 가루비누로 세탁하고 양말을 싹 뒤집어 보면 하얀 게 막 껴있어. 이게 세제가루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각질입니다, 각질. 이거 테스트 해보신 분은 알 거야. 요래서 이제 온도가 필요한 거고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세탁기를 너무 꽉 채워서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 권장량의 절반만. 20kg 세탁기면 10kg 반만 딱 그 미만으로 하시는 게 가장 세탁이 잘 됩니다. 자, 이제 액체 세제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활용하나? 액체 세제는 일단은 세제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재료를 배합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어떤 재료든 거의 다 수용성 재료는 넣을 수 있어요. 어차피 물 세탁이기 때문에 수용성 재료가 근본이기 때문에 요거를 배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에멀전화 시키기도 좋고 기타 물에 잘 녹는 탄산염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합하기도 좋고 그래서 액체 세제가 좋아요. 종류는 액체 중성세제, 액체 효소세제, 액체 알칼리 세제, 뭐 기능성 세제, 울샴푸처럼 이렇게 특정한 기능을 목표로 한 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액체 세제니까 만들기가 용이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타 뭐 얼룩 제거제들도 제형이 대부분 액체잖아요. 제조의 편의성, 사용의 편의성이 좋기 때문에 액체 세제를 저는 가장 좋게 평가합니다. 범용성도 좋고. 자, 그다음에 캡슐 세제는 편의성이죠. 편의성 외에는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액체 세제에서 배합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캡슐 세제도 안에 액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캡슐 자체가 물에 잘 녹는 재질이에요. 뭐 PVA라든가 수용성이에요. 그 안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싹 녹아가지고 물에 잘 풀리는 성분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캡슐이 잘 안 녹는 제품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40도 전후로 사람 체온 정도로는 빨아줘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액체지만 물에 녹는 그 필름 탓에 세제 자체에 물이 배합이 돼야 나머지 수용성 원료들을 녹여낼 수가 있는데 제한성이 생깁니다.
이게 아마 기술로 다 극복할 수 있으면 노벨상도 탈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액체 세제를 가장 저는 이제 쓰기 편한 세제 이렇게 보는 거죠.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빨래할 때 세제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탁할 때 세제는 어느 정도 넣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저도 잘 몰라요. 뭐 법에서 표준 사용량을 쓰라고 그러니까 썼지. 각 가정의 옷 입는 습관, 그다음에 빨래 양을 얼마나 넣는가, 또 어떤 옷을 주로 빠는가, 혹은 아기가 있는가, 기름 일을 많이 하는 이 작업자가 직업인 분이 계신가, 혹은 뭐 횟집에 종사하는 분이 계신가, 뭐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신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이제 세제를 판매해 보면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제에서 거품이 안 나요. 하나는 세제에서 거품이 너무 많이 나요. 이거 알 수가 없죠. 그 표준 사용량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탁상행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법에서 쓰라고 그러니까 썼는데 실제로 이제 손님하고 채팅으로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 증감하십시오라고 조금씩 최소량을 먼저 쓰고 조금씩 증가해 가면서 자신만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집 환경에 맞게 그럼 거품이 적당히 나고 적당히 잘 헹궈지는 수준에서 세제 양을 적정 수준으로 자기가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탁이 업이다 보니까 빨래가 들어오면 오염도를 이렇게 슥 한번 보고 우리의 그 감에 의해서 넣는 거예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서 유난히도 옷을 일주일씩 입는 사람이 있다. 혹은 베개 피가 노랗다. 이러면 세제를 늘려야 되는 것이고 깨끗하다. 별다른 거 없는데 뭐 한 방울 흘려서 그냥 땀 좀 흘려서 빠른 거다. 그러면은 그냥 표준 사용량 정도 혹은 최저량부터 시작해서 세제를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조금 넣어서 그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 보고 아 다음에는 이 정도면 조금 더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머릿속에 우리 집의 세제 양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섬유유연제는 단순히 향을 내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 세탁 과정에서 섬유유연제가 하는 진짜 역할이 무엇인가요? 다양하죠. 섬유유연제는 개발된 지도 오래됐고 자, 섬유유연제를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해 드리는데 섬유유연제로 인한 중증 피해자가 없어요. 일단은 검증된 안전한 제품이니까 쓰셔도 되고 단순히 향을 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향은 최후의 기능이에요. 마지막 기능. 취향이죠. 향을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섬유유연제 그 원료인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회사마다 뭐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냄새가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약간 기름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이기 때문에 향을 조금이나마 타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타주는 거고 섬유유연제 기능 들어가는 재료로 보면 알겠네요. 첫 번째는 구연산이 들어가요. 중화제가 되죠. 중화제. 어떤 약알칼리 세제나 알칼리 세제를 썼을 때 중화해주는 개념. 사실 뭐 알칼리 세제도 좀 pH가 높아도 한 3번 정도 헹굼이 반복되고 나서 pH를 측정해 보면은 중성에 가까워요. 그렇게 많은 양이 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화제 목적으로 많은 양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구연산이나 뭐 식초 쓰시는 분도 계신데 산도 조절제 외에 목적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살균제로서 쓰겠다 그러면은 한 통 다 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초로 절임하는 음식들 있죠. 피클 같은 거나 뭐 초절임 같은 거에 세탁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컵을 넣었어요. 그럼 물 20리터에 식초 한 컵이잖아요. 비율이 매우 낮죠. 이러면 피클이 완성이 될까요? 썩을까요? 피클이 상하겠죠. 피클이 안 되는 거예요. 식초가 다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럼 살균제로서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이따만한 거 한 통 다 넣어야 살균제가 되겠다. 그러면 효용성이 없는 거죠. 약간 넣는 정도로 산도 조절제로만 쓰는 거죠. 자, 중화제 역할 말씀드렸고 소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헹굼에 도움이 되는 거죠. 거품을 죽인다는 뜻이 이제 소포제입니다. 두부 만들 때도 소포제를 써요. 식용 소포제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두부 제조용 소포제를 팔아요. 많이 쓸 필요는 없고 한 헹굼할 때 만약에 섬유유연제를 안 쓴다면 소포제를 한 10cc 정도 넣으면 헹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거품을 죽이는데 거품을 잔뜩 낸 이 세숫대야에 거품물이 있어요. 물을 싹 쏟아버리면 거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죠? 거품은 잘 안 흘러내려가죠. 근데 그 거품이 많은 대야에 소포제를 타면 거품이 죽으면서 맹물처럼 돼요. 그러면 그 오수가 빠져나가기가 좋게 되는 그런 원리예요. 특히 이제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는 강제 배수식입니다.
자연 배수식이 아니라 통돌이 세탁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탁기가 이렇게 있으면 맨 아래에서 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 드럼 세탁기는 드럼 안에 내부에 펌프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 빌트인도 많이 하죠. 그런데 펌프가 물은 빨아당기지만 거품을 잘 안 빨아당겨요. 구조상 그래. 그래서 드럼 세탁기가 헹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의 양보다는 그 강제 배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자연 배수식으로 설계를 바꾼다면 거품을 씻어내기에 더 유리한 구조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또 빌트인 같은 거에 불리해지니까 이렇게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는.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강제로 펌프로 배수를 할 경우에는 거품이 잘 안 빠진다. 그래서 드럼 세탁기가 헹굼에서는 다소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세제가 아주 다량 남은 것이 아닌 미량 남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롭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거품을 죽여줄 수 있다면 드럼 세탁기에서 헹굼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는 대전 방지제가 들어가 있어요. 정전기 방지제. 그러니까 정전기라는 거는 정지에 있는 전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온 중화를 시켜줘서 정전기가 안 튀도록 하는 대전 방지 기능이 세 번째. 겨울에 이제 정전기가 더 많이 튀죠. 이때는 섬유유연제 양을 좀 늘려주시면 정전기 방지에 도움이 되죠. 또 섬유유연제를 이 분무기에 타가지고 스타킹들 많이 신으시잖아요. 겨울에 스타킹 표면하고 치마 안쪽에다가 살포해 주시면은 정전기 방지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되죠. 치마에 스타킹이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자, 인체에는 뿌리지 마십시오. 인체용으로 허가받은 건 아니니까. 네 번째, 살균제입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살균 소치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병원 이제 청소 소독용으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살균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취향인 향입니다. 이제 옷에 향기를 입힐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향기를 입힌다는 것이지 이게 탈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냄새를 가려주기도 하지만 냄새가 섞여날 수도 있는 거죠. 빨래가 잘 안 되면은, 특히 사람 기름 냄새하고 섞이면 머리 아픈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세탁을 잘 해주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세탁의 핵심은 온도, 세제의 농도, 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를 많이 넣으면 향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네. 오히려 정량을 넘기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효과가 떨어지기는커녕 그냥 머리가 아픈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섬유유연제를 많이 넣으면 돈을 많이 쓰게 되죠. 그 섬유유연제를 최대한 이제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 이러면 첫 번째는 빨래를 잘하는 거예요. 냄새를 섞이지 않게. 그 다음에 순수한 섬유유연제가 묻었을 때가 향기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래서 빨래를 잘하는 것이 1번. 여기서 뭐 꼼수를 알려달라 뭐 이러는 분들 계신데, 이러면은 약탈수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탈수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섬유유연제 양을 줄이죠. 이러면 오래 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조기 사용을 하지 말고 자연 건조를 시키는 편이 섬유유연제가 많이 남게 되는 경우죠. 냄새가 난다는 것은 휘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악취가 난다는 것도 휘발을 하는 것이고, 향기가 난다는 것도 휘발을 하는 겁니다. 휘발을 가장 잘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람이 불고 온도가 높고 그런 환경이죠. 딱 건조기죠. 자, 건조기를 사용하면 섬유유연제의 대부분은 향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향이 많이 빠지는 섬유가 있어요. 특정 섬유가 뭐냐면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 흡수율이 낮은 섬유들이 대부분 향이 날아갑니다. 폴리에스터, 나일론 뭐 이런 거겠죠. 반면 향이 오래가는 것들은 면, 마, 레이온처럼 흡습성이 강한 원단들입니다. 세탁기 청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러면 내부에 세균이나 오염물이 많이 쌓일 것 같은데 분해하지 않고도 세탁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세탁기가 편하자고 사용하는 건데, 사실상 물리적인 청소가 답이에요. 우리가 변기를 닦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들을 많이 유튜브에다 올리잖아요. 뭐 과탄산을 때려 붓고 무슨 뭐 탄산나트륨을 때려 붓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솔질만 해도 이게 아주 오래된 오염이 아닌 이상 다 없어져요. 독이라는 개념, 그릇이잖아요. 일종의 도자기. 이 표면이 매끈하잖아요. 뭔가가 잘 달라붙지 않게 변기를 제조한 것이란 말이에요. 도자기로. 만약에 물질이라는 게 어떤 오염이든 이 물질의 흡수가 된다면 굳이 변기를 도자기로 안 만들고 뭐 현무암이나 화강암 같은 걸로 만들어도 물만 안 새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매끈하게 만든 것은 간단한 솔질만으로도 이 오염이 떨어져 나가게 만든 구조죠. 그죠? 그런데 밀폐되어 있는 세탁기 특성상 문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방이 최우선이에요. 이 찬물 세탁 있잖아요. 이 기름이라는 게 역오염이 되면은 잘 달라붙는 곳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내통을 보면 스테인레스죠. 다시 그 내통을 보면 대부분 ABS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강화 플라스틱. 플라스틱에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미끈미끈하고 끈적한 망을 형성하죠. 이게 다 지방이 달라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거지할 때 생각해봐갖고 응용을 하면 되겠죠. 아주 오랫동안 안 닦은 그 불판이 있다고 칩시다. 고기 구워 먹는 불판 말이에요. 삼겹살 구워 먹는 판. 자, 이거를 세척을 하려면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60도 이상의 온도 수온을 가진 물에 불리는 거죠. 자, 그냥 불리면은 이걸 이동시켜 주질 않죠. 잘. 그리고 잘게 부숴주면 더 좋겠죠. 이걸 역할을 하는 것이 계면활성제입니다. 어떤 오구를 수변 침투 분산이라고 그러는데 분산을 시켜준다는 거는 잘게 쪼개서 이동시켜준다는 의미예요. 이 분자 단위로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서 물로 이동시켜주기 쉽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까지 나왔죠. 세 번째 조건은 기름이니까 pH가 알칼리일수록 좋다. 알칼리를 맞춰주면 불림이 원활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불려주고 같은 수온으로 세탁기를 돌릴 수 있다면 그나마 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세탁기를 분해해서 직접 문지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면 찬물 세탁을 지금 그만두셔야 돼요. 이렇게 절약하신다고 저기 세탁기 틀 때 물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니까 보일러를 안 켜시잖아요. 그런데 샤워하면서 보일러 트시잖아요. 그죠? 설거지할 때 기름 안 식히니까 보일러 트시잖아요. 모순적인 거예요. 세탁도 찬물에선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목욕탕 가서 냉탕에다 몸 불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찬물 세탁을 하라 이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수라고 하니까 뜨거운 물을 자꾸 떠올리시는데 사람 체온 정도는 뜨거운 물이 아니에요. 그냥 미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욕탕 가도 있죠. 온탕. 한 37도 되는 거, 뭐 열탕 47, 8도 막 50도 가까이 되는 거, 애들은 못 들어가고 어른들만 들어가는 그곳. 그러니까 목적성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기름을 몸에서 쫙 빼고 싶으면, 노폐물을 쫙 빼고 싶으면은 열탕 같은 데 들어갔다가 문질러야 뭔가 각질이 빠져나오고 노폐물이 빠져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탁기도 똑같습니다.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기름기 있는 씻지 않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시면은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 같은 거는 세탁기 관리세제, 세탁기 살균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염소계인데 제가 경험상 이렇게 저도 세탁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그런 염소로서 소독을 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이 과정 전에 반드시 계면활성제에 의한 알칼리에 의한 불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고형의 물체로 된 기름을 떨어뜨리는 것이지 이 락스가 세척제는 아니거든요. 락스는 살균제예요. 그런데 본체는 남아있고 균만 씻어낸다면 이게 세탁기 청소가 됐다고 볼 수 없고 일시적인 도구를 세척했다, 살균했다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세척하시는 분 불러서 세탁기를 한번 분해해서 싹 청소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들어가야겠죠. 아주 막 더러운데 거기에다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쓴다고 해서 만사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정도가 있는 거니까. 세탁기 청소할 때 식초를 넣으면 악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인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 삼겹살 구워 먹고 식초로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잘 되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써야 될까요? 세탁기를 청소하려면. 경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름기를 씻어내는 것은 알칼리고 산은 그 반대되는 걸 씻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산이 뭐 씻어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보조제로서 산성얼룩을 제거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뭐 와인,
포도주스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이제 강산을 쓰죠. 건조기를 쓰는 집도 정말 많아졌는데요. 네. 건조기 청소는 어디를 얼마나 자주 해줘야 할까요? 건조기 청소는 매일 하는 거예요. 세탁소에도 건조기가 있잖아요. 저희도 매일 하는데 메쉬 망이 있을 거예요. 먼지 거름망.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여요. 이 진공 청소기가 먼지도 안 나고 깨끗하게 잘 빨아들이고 제일 좋아요. 앞에 그 넓적한 거 있잖아요. 이거 빼버리고 요렇게 긁어내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매일 청소하시면 되고 또 이제 망 빼서 망 뺀 자리도 한 번씩 이렇게 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기구가 있죠. 열이 이제 옷이 마르면서 나오는 수증기와 열이 나오는 구멍 그쪽도 청소해 주셔야 되고 이 메쉬망은 흡기구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에서 이 망이 걸리는 거고 망을 통해서 배기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기구, 배기구 청소가 핵심이죠. 그다음에 친구 집에 가서 봤는데 건조기 빌트인을 한 그 공간이 문이 있더라고요. 이거 문 닫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이 공기라는 게 순환을 해야 이 빨래가 잘 마르는 거거든요. 근데 문을 닫아놓는 구조에서는 잘 안 돼요. 좀 농담 같지만 건조기를 쓸 때는 창문도 살짝 열어놓으세요.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건조가 한결 효율적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건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건조기를 쓰면 옷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조기에 돌려도 괜찮은 옷감하고 피해야 할 옷감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건조기에다 옷을 돌리면 줄죠. 당연히. 첫 번째로는 옷의 구조를 갖추지 않은 것들은 건조기 돌려도 돼요. 크기에 상관없는 거. 수건 같은 거 좀 준다고 쓰는데 이상 없잖아요. 이불 준다고 뭐 얼마나 줄겠어요. 기껏해야 1, 2인치 줄겠죠. 자, 이거 1, 2인치 이불 줄었다고 못 덮는 정도면 키가 2m는 돼야 되죠. 그러니까 건조기를 쓰는 걸로 합니다. 건조기를 쓰면 상당히 좋고. 자, 티셔츠, 바지 뭐 이런 것처럼 사이즈가 있는 옷들 그런 것들은 건조기를 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줄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열로 인해서 줄은 거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다가 60도 정도의 물에다가 옷을 담궈두면 줄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 속안에서는 줄지 않아요. 물 속안에서는 줄지 않고 또한 줄었다고 해도 면이 영원하게 영구히 손상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젖어 있는 상태의 옷을 건조기에다 넣고 줄은 것은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티나 면바지 등 흡습성이 강한 의류들은 건조기에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인견, 뭐 똑같은 말인데 레이온, 면, 마 이런 셀룰로스 섬유들이 주로 흡습성이 강하죠. 이런 거는 열 건조를 하면은 줄어요. 아무리 그 방축 가공을 했다 해도 줄어요. 의류 만드시는 분들도 몇 퍼센트 줄는지 검사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든 줄고 그게 안 줄더라도 실이 줄어요. 봉제사가 줄어요. 그래서 다림질로 회복되는 이런 봉제사도 있지만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셀룰로스 섬유를 건조기에다가 열건조하지 마라. 그러면 건조기를 어디다 써요? 도대체 그런 거 안 말리면. 그러면 이제 대비를 해놔야죠. 사이즈를 뭐 내가 라지를 입는데 X라이즈로 사서 줄여서 입는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줄어요라는 대답은 없어요. 주니까 그거는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고 의외로 이제 폴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흡습성이 낮기 때문에 건조기에서 줄지 않습니다. 다만 걔네들은 고열에 또 약하죠. 그러니까 저온으로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에스터가 허용되는 것이고 고온으로 건조할 때는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면은 저온이든 고온이든 물이 빠져나가면서 줄어듭니다. 일단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드럼 세탁기가 여전히 주류로 잡고 있지만 최근에는 통돌이 세탁기 판매가 다시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요즘 소비자들이 다시 통돌이 세탁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글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단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통돌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드럼 세탁기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이제 설계 결함을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거품이 다량 발생했을 때 거품 배수가 잘 안 되는 구조 이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헹굼 시에 물이 좀 더 다량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거나 혹은 사용자가 헹굼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전자동으로 가니까 심플하고 예뻐 보이지만 오히려 아날로그가 좋을 때도 있죠.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면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 회사에서 보고 있을 수 있겠는데 산업용 세탁기에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교반 속도 조정,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조정, 탈수 속도 조정, 그다음에
수위 조절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버튼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게 제 생각에는 드럼 세탁기가 물을 가열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상당히 그 부분에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등급 책정이라든가 이런 페널티가 있나?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탄소 배출 페널티가 있든가 아니면 뭐 등급이 낮으면은 페널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세탁기나 세제의 제1목적이 빨래가 잘 되는 것이 돼야지 절약을 하는 것이라거나 판매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 거라든가 이런 걸로 가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돌이의 장점이 있죠. 물이 일단 많이 들어가니까 세탁도 잘 되는 것 같고 헹굼도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전혀 아닌데 일단 물의 양이 많으면 세탁이 잘 안 돼요. 첫 번째로 세제 농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세제 농도가 떨어져서는 세탁이 잘 된다는 이런 이론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제 농도가 높아야 어떤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여고염도 방지해 주는 것이지 배합 비율이 도무지 맞지 않아요. 물과 오염과 세제의 양이 삼박자가 잘 이렇게 비율이 맞아 떨어져야 세탁이 잘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물이 양이 많으니까 세제의 비율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세탁하고 건조가 한 번에 되는 일체형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편리하긴 하지만 세탁력이나 건조 성능은 분리형보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세탁소에도 그런 머신들이 있어요. 드라이와 건조를 한 번에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핫 머신이라고 그래요. 핫 머신. 이제 밀폐성 세탁기를 만드는 구조에서 쓰는 구조인데 좁은 공간에서는 일단 공간 활용면에서는 좋다고 봐집니다.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 다만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2배의 시간을 소모하죠. 세탁이 돌아가는 시간, 건조가 돌아가는 시간이 한 기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2배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바쁜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간편하게 스마트하게 만들었다고 이제 한 기계에 모아놓은 게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워시타워 같은 아래 세탁기 위에 건조기 구조 있잖아요. 요런 게 물량 처리 속도 면에서는 훨씬 빠르죠. 세탁을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검은 옷 한 번 하고 뭐 흰 옷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수건 한 번 하고 이러면 보통 3-4탕 돌리게 되는 날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불 빨래 나오는 날은 거의 하루 종일 돌린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세탁기를 개발하면은 따로따로 두고 건조기의 크기를 지금보다 2배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탁량이 1일 때 건조기의 크기는 2가 돼야 되거든요. 공간이 넉넉해야 이게 빨리 마르고 같이 속도가 맞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세탁 시간이 1시간인데 건조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죠. 시간이 안 맞죠. 그러니까 빨래를 해놓고 바구니에다 따로 빼놨다가 다시 건조를 한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생기니까 트윈 타워가 아닌 트리플 타워를 제안합니다. 세탁기 하나, 건조기 위에 2개. 이렇게 되면은 아주 효율적인 이제 가정 빨래가 되겠죠. 그리고 세탁기에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세탁기 옆에 이 바스켓 이렇게 탁탁 열려가지고 여기다가 2번째 빨래할 걸 담아놓으면 얘가 끝나고 얘가 탁탁 하고 들어가서 자동으로 그 다음 빨래가 되는 시스템.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편할 것 같아요. 나가서 밥도 먹고 올 수 있고 저기 게임도 한 판 하고 올 수 있고 좋지 않을까요?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패딩을 세탁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패딩을 약하게 빨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세탁망에 넣거나 울코스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절대로 패딩은 세탁망에 넣지 마세요. 첫 번째로 넣어본 사람만 아는데 탈수 안 됩니다 이거. 패딩은 헹굼과 탈수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빨래보다. 왜냐하면 밀폐성 의류이기 때문에 이 낭 안에 있는 불순물, 구정물을 얼마나 꽉 짜주고 얼마나 잘 헹궈주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헹굼, 강탈수 이게 반복되는 코스가 있어야지 이 패딩 빨래를 잘했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패딩에서 냄새가 나거나 소매나 밑단 부분처럼 널어놨을 때 물이 고이는 부분들에 이 구정물들이 같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 링이 지고 얼룩이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울코스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탁탁 치대주고 배출을 잘해줘야 돼요. 안에 있는 구정물이나 불순물들을 물 밖으로 이동시키는 게 이게 세탁이에요. 세탁은 수분 침투 분산이에요. 분산에 해당하는 3요소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분산을 시켜줘야지 물로 그리고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태워서 미셸이라는 버스를 태워서 보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어서 얘기하자면 울코스 망해 넣는 행동은
패딩 빠는데 마이너스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패딩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 패딩은 강성이 굉장히 좋은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요. 만약에 면으로 된 동아줄과 폴리에스터로 된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저는 폴리로 된 거 잡아요. 그만큼 튼튼한 섬유라서 저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패딩이 가격이 높잖아요. 아우터다 보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애지중지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절대로 하지 말으셔야 되고, 이거는 뭐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라 뭐 나중에 얼룩지고 갖고 와서 얼룩이 졌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세탁을 하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을 앞두고 냉감이불 세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냉감이불은 어떤 방식으로 세탁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냉감이불을 그래서 저도 3개를 샀어요. 테스트용으로. 왜 3개를 사냐면 제가 그 의류 회사들로부터 이제 테스트 세탁을 의뢰를 받아요. 그런 걸 받으면 한 벌은 알칼리에다 빨아보고 한 벌은 중성에다 빨고 한 벌은 안 빨아요. 그래가지고 3가지의 대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해가지고 얼마나 줄었고 그다음에 뭐 기능에는 뭐 이상이 없고 촉감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관찰하는 게 테스트 세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약한 거부터 센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의류 회사에다가 이렇게 빨아도 이상이 없다라고 통보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세탁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도 하고 사고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펌도 하고 세제도 판매하고 뭐 이 다양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60도 온수까지도 이 냉감이불은 변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폴리에틸렌이에요. 그래서 60도 이상 더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죠. 섬유의 변형이 오겠죠. 그러나 세탁기 코스에서 60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건조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섬유는 마르면서 그런 원래의 형태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빠져나간 자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면 수축이나 변형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폴리에틸렌 같은 플라스틱 섬유들은 고열에 약한데 건조기 안에 뜨거운 공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건조기 벽이 달궈지는 그 온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건조기 내부의 공기 온도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면 얘가 뜨거워서 만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건조 도중에 뚜껑을 못 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뜨거우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누울 수 있다. 물리적으로 눌어붙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풍 건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건조기를 쓰지 마세요. 건조기를 안 쓰셔도 폴리에틸렌 이불은 흡습성이 굉장히 낮은 섬유이기 때문에 잘 말라요. 그 대신 흡습성이 낮은 대신 흡유성이 강하죠. 플라스틱들이 대체적으로 기름을 좋아합니다. 반찬통에다가 우리가 반찬 담아놓으면 김치 국물이라든가 잘 안 빠지죠. 이런 게 수용성에 달라붙어 있는 색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보통은 유성에 달라붙어 있는 색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성을 제거해주면 쉽게 플라스틱 통에 색깔도 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능성을 얘기하는데 폴리에틸렌 이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이렇게 무슨 어떤 기능성을 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열 전도성이 높아요. 폴리에틸렌이라는 게. 그래서 방한 소재로는 쓰이지 않는 거예요. 열 전도성이 높다는 거는 내 체온을 폴리에틸렌 이불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안 한 게 있는데 충열이에요. 충열. 열 전도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열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지속적으로 발열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계속 온도를 스스로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쌓이는 거죠. 충열. 이러면 한참 누워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따뜻해지죠. 그런데 이걸 기능성을 잃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충열이 되었다. 그럼 뭐 5분에 한 번씩 돌아 놓을 수도 없고 시원한 건 잠깐이고 결국은 그 처음 촉감이 차갑다라고 정도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열성에 관한 얘기인데 60도도 그렇게 공포스러운 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잠깐은 손을 담갔다 뺄 수 있는 정도의 온도거든요. 세제통을 보시면 폴리에틸렌입니다. 그게 세제통에다가 60도의 온수를 측정해서 부어보면 이 세제통이 열 변형이 올 리가 없죠. 그거보다 내열성이 낮은 게 페트예요. PET. 여러분들 생수병 있죠. 그거는 조금만 뜨거운 물 부어도 오그라들죠. 그죠? 온도에 더 약하죠.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폴리에틸렌이. 그러니까 페트보다는 내열성이 좋다. 그러면 충분히 40도,
60도 세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60도 세탁을 할 때까지 이걸 세탁을 안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40도 정도 체온에서 사람 기름이 너무 오래되지만 않으면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0도 표준 세탁으로 약알칼리 세제, 알칼리 세제 써서 빨면은 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능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기능성인지 저는 잘 사실 납득하지 못해요. 아까 충혈 얘기를 해드렸는데 누워 있다 보면 뜨끈뜨끈한 거죠. 여름에 완전 시원한 게 어딨어요. 대나무 돗자리도 한참 누워 있다 보면 뜨끈뜨끈한 거고 땀 차는 거죠. 그 여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에어컨 틀고 지내면 되는 것이죠. 모자를 오래 쓰면 안쪽에 누런때가 끼는데요. 이걸 그냥 세탁기에 놓고 돌리면 안 된다고요. 모자를 오래 쓰지 마세요. 왜 그게 누래질 때까지 쓰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여러분, 모자가 팬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기름의 농도나 성분의 농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피든 땀이든 뭐 피지든 어떤 소변이든 대변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세포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분들이 뻔한 거예요. 기름, 단백질, 주요 성분은 이게 다예요. 물은 날아갔으니까 수분은 빼고 그다음에 기타 금속들 뭐 짜잖아. 그러면 나트륨이 있겠고, 예? 염화나트륨이 있겠고, 뭐 금속 성분이 있겠죠. 빈혈 오잖아요. 우리 철분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인도 있을 거고, 인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을 구성하는 그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건 소량이고 대부분은 이 태양계라는 곳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스스로 기름을 합성해야 돼. 몸을 지방으로 덮고 있어야 탈수 현상을 막는 거예요. 체온을 유지하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기름을 합성하지 않으면 다 말라 죽겠지. 여름철에 봄철에 이파리가 왜 반짝반짝거려요? 기름이에요, 다. 스스로 기름이나 어떤 왁스나 이런 거를 인체가 혹은 동물이 생성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태양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흘리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 기름이 여기에 묻어있다, 모자에 묻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팬티랑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과 기름이 묻어있으니까 오늘 썼으면 오늘 빠는 게 제일 좋죠. 왜 노래질 때까지 써요? 그리고 노래지는 원인은 뭘까요? 1시간밖에 안 썼는데 왜 노래졌지? 왜 노래졌을까요? 기름이 묻어있죠. 흡수했죠. 섬유는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흡수하라고 만든 거고 그게 산소를 만나면 기름의 이 산화 반응색이 노란색인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착용하고 세탁을 해놔야겠어요? 아니면은 착용할 때 그 전날 꺼내서 세탁을 해야겠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노래졌을 때는 어떻게 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노랗게 안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래졌을 때는 방법은 똑같아요. 알칼리 세제 원액을 발라놓고 한 1시간 있다가 문질러서 빨면 되고 구조가 그렇게 딱딱한 구조물이 있는 신발이라든가 모자라든가 가방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세탁기에서 돌아가는 교반 행동을 자제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솔이 있는 거죠. 솔로 문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라라는 물건이 있어요. 뾰족하게 생긴 거. 너무 이렇게 가방 모서리나 모자 모서리에 너무 새카만 줄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거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있기 때문에 선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헤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볼펜처럼. 이걸로 긁어내면 위에 쌓여있거든. 이게 실제로 깎입니다. 그러면 세탁하는 강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전철이라고 합니다. 또는 프리스파팅, 드라이사이드 스파팅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일본 말로는 뭐 뺀 물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어요. 어렸을 때 10대 때. 그래서 세탁기에다 세제를 넣고 빠는 행동만 세탁이 아니라 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신발을 솔로 턴다거나 하는 행동도 세탁이고 그다음에 하얀 양말 밑바닥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세제 원액 묻혀갖고 장갑 끼고 이렇게 막 비비는 것도 세탁이고 빨래방망이로 두드리는 것도 세탁입니다. 다 보면 물리적인 행동이죠. 세탁에서 중요한 거를 화학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과탄산 같은 거에 의존하게 되고 락스를 찾게 되고 이런 건데 기본의 기본은 물리력이에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교반 활동, 낙차로 에너지를 주는 낙차 에너지. 그다음에 통돌이 세탁기가 자횡으로 돌아가는 그 횡 에너지 운동 같은 것들이 그것도 교반이죠. 그런 교반들이 다 세탁의 기초고 세제니 과탄산이니 이런 것들은 세제 2번째, 과탄산 4번째 정도 이렇게 순서가 밀려 있어요. 자, 하얀 양말 신고 흙을 밟았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러운 바닥을 밟고 다녔더니 발바닥이 시커매졌어요. 이거 있잖아요. 정말 바짝 마른 다음에 물 묻기 전에 맨손으로만 비벼도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구두솔 있죠. 이렇게 넓적한 거, 돈모솔, 요걸로 탕탕탕탕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빼줘야 될 오염들이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흙, 알갱이가 있고
물에 녹지 않고 용해되지 않는 거, 표백도 통하지 않고 세제도 통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거를 불용성 얼룩이라고 합니다. 녹지 않기 때문에, 용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용성이죠. 그런 거 뭐 많죠. 시멘트, 뭐 쇳가루, 혹은 뭐 연필 흑연가루, 이런 것들 다 불용성 얼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 표백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세탁이 산으로 가는 거죠. 빨래할 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최악의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표백제를 먼저 대는 습관이죠. 산화 표백제를 우리가 주로 쓰잖아요. 산화 표백제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정제가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것은 계면활성제, 즉 세제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가 세척이 되고 본체가 빠져나가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색소를 이 산화표백할 수 있는 것이지, 적정한 비유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된장 항아리 위에 곰팡이를 없앴다고 해서 된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래서 약간 표백은 된장 항아리 위에 곰팡이를 없애는 행동 같은 거예요. 그걸 없앤다고 곰팡이가 다시 안 피지 않잖아요. 된장을 좋아하는 그 곰팡이가 다시 표면에 피겠죠. 그래서 된장이라는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하얀 곰팡이는 계속 피는 거예요. 표백제가 소용이 없는 이유입니다. 자, 빨래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락스를 이용해서 침구류를 하얗게 했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보지 말고 5도에서 15도 정도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얼룩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색깔만 빼낸 거야. 그러면 다시 그 얼룩의 본체가 남아있으니까 산소를 또 만나겠죠. 산소를 만나면 기름이면 노란색으로 발색할 것이고, 철분이 많으면 적색으로 발색할 것이고, 기타 금속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발색을 하면은 노란색과 이제 빨간색이 섞여서 주황색으로 보일 것이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거기에 띠가 진할 것이고,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색만 보고도. 그래서 빨래를 빨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세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 표백은 최후의 나중에 순간에 쓰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워싱 소다니 과탄산 소다니 락스니 사용법을 끊임없이 누군가가 올리고 있죠. 그러나 그 전 과정을 전부 다 생략한 아주 자극적인 요소고, 그걸로 한두 번 성공하다 보면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한 상태잖아요. 학습을. 부작용을 반드시 겪게 되고 탈색을 겪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런 세정의 방법을 먼저다라는 방법을 배웠어도 이 락스가 주었던 하얗게 만들었던 좋은 추억 때문에 그 도파민이 나왔잖아요. 뇌에서 막. 그러니까 또 락스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세탁소 사장님들 중에서도 락스파가 있어요. 락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좋았던 기억과 내가 익숙하게 다른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사고를 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락스는 의류에다 쓰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이 살균 목적으로 써야지. 어떤 욕실이나 청소하고 희석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지, 원액을 옷에다 대고 뭐 이런 행위는 굉장히 못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이게 소규의 경읽기라고 암만 좋은 얘기를 해줘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런 분들은 빼고 공부하자고요. 우리만 잘 알면 돼요. 세제 농도도 부족하고 온도도 안 맞고 빨래를 잘 하지도 못했으면서 세탁이 끝났는데 그대로 두고 출근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좋지 않죠. 차라리 잘 때 돌리고 아침에 넣으세요. 근데 아침은 바빠서 안 되겠지. 근데 세탁이 정말 잘 됐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틀 정도까지도 괜찮았어요. 예, 저도 잊어먹고 금요일 날 이제 퇴근하면서 빨래 빨아놓은 거를 월요일 날 아침에서야 안 꺼낸 걸 알게 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냄새는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왜? 기초가 탄탄하니까, 잘 빨았으니까. 미생물이 먹이를 안 남겨놨는데 미생물이 붙겠어요? 아예 안 남았다고 는 볼 수 없어도 번식의 속도 차이가 있죠. 그죠? 뭔가 양분이 많아야 거기에 달라붙는 거죠. 건조기가 없을 때 빨래를 가장 빨리 말리는 현실적인 꿀팁이 있을까요? 건조기가 없어도 잘만 살았죠, 사실 우리는. 그죠? 여러분들 빨랫줄 설치해 보셨어요? 빨랫줄을 집에다 설치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농담 같지만 왜 빨랫줄을 높이 설치했을까요? 밑에 사람 다니기 좋으라고? 아니라니까요. 빨래는 높아야 잘 말라. 첫째로 이 공기가 높은 온도는 이제 위로 상승하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한다고 배웠잖아요. 거기에 바람이 불어야 돼. 환기가 되고. 그럼 문을 좀 열어놓고 환기가 잘 되는 상태를 유지하고 춥지 않게 유지하면 빨래가 잘 마르겠죠. 선풍기를 틀어놓고 보일러를 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냥 놔둬도 잘 마르지만 겨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틀고 선풍기를 틀어놓는 방법,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여러분 잘 말릴 것 같아요. 그리고 주황색 빨랫줄을 이 천정에다 설치해가지고 빨래를 말려보시라고. 정말 잘 말라요. 건조대는 제가 볼 때는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너무 낮아. 건조대가 사람 키보다는 훨씬 높아야 돼요. 기껏해야 그 우리가 사는 집의 높이가 2.4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2m 정도에다가 빨래 줄을 설치하고 빨래를 널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베란다에 요새도 그런 거 달려 있나요? 그 빨래 이렇게 넣는 거 올리는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라는 의미예요. 아주 과학적이지. 아,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제 방송은 열심히 안 해도 남의 방송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공신력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경험과 검증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일단 버리고 마음을 열고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실력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물론 유튜버로서 이윤을 남기는 경제 활동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뭐 세제도 팔고 그럽니다만은 시청자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많이 알려달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도 집에 가면은 빨래를 안 해요. 뭐가 있어야 빨래를 하지. 김치밖에 없는데 김치찌개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김치 삶음이잖아요. 돼지고기라든가 소세지라든가 뭐 그런 게 재료들이 있어야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지.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임기응변이 아니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 중에 특정 제품이 나오거나 뭐 저희 회사 제품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쿡방 같은 데서는 뭐 B1 다시다 무슨 뭐 치킨 스톡 굴소스 이런 얘기 다 나오는데 세탁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뭔가 재료가 있어야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좋지도 않은 방법을 재료도 없이 알려드리는 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차차선의 방법이죠. 사실 뭐가 없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물자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고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 선진국의 국민답게 뭔가를 잘 배워서 잘 갖춰서 빨래를 제대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